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 논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본질은 어디 가고 지금 논쟁이 한창입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는 동네 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보면 비판을 합니다. 왜? 지금 이해찬 대표는 친일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친일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물론 잘못은 했죠. 그렇지만 이 논쟁이 뜨겁게 불붙는 것은 다름 아닌 여권의 대표적인 주자 한 명의 발언, 한 명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때문입니다. 조국이 이해찬의 등에 비수를 꽂은 것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을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열받았던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이 발표가 있던 그날 점심때 일본 식당에서, 여의도의 고급 일식당에서 장어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사케를 곁들였습니다. 자, 이것은 더팩트가 보도한 이해찬 당대표의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글자들입니다. 장어 요리가 있고 사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바도 아마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 이 논쟁이 뜨겁게 번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켰는데 바로 전에 당회의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격분해서 말을 하던 이해찬이 바로 끝나자마자 점심 식사는 여의도의 한 고급 일식당에서 사케를 곁들인 일본 식사를 했을까? 이런 논쟁입니다. 자, 이 논쟁이 불붙자 처음에는 술을 마셨느냐, 잠시 마셨다, 답하지 않겠다, 이런 논쟁이 아주 저급한 논쟁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민주당 쪽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이날 마신 술은 사케가 아니다. 국산 청주인 백화수복이다. 해당 식당은 국내산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다. 그렇지만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대충 청주라고 하면 사케라고 생각합니다. 청주, 대개 일식당에 가게 되면 히레사케도 마시고 사케 먹습니다. 그게 국산 술인지 일본 술인지는 모르지만 일본식 음식 문화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사케를 먹지는 않습니다. 청주를 마시는 분들은 드뭅니다. 특이합니다. 백화숙이라 할지라도 논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식당입니다. 그것도 고급 일식당. 굳이 이해찬 대표가, 여당 대표가 일본이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한 날 일식당에 가서 낮술을 드셨다? 누가 봐도 논란이 될 만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좀 안쓰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해찬 대표의 낮술에 대해서 민주당 쪽의 반응을 보면 원래 반주를 즐겨 드신다는 말도 나옵니다. 애주가인 모양입니다. 사람의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단골 일식당이라고 합니다. 선양이 되어 있어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처신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몰매를 맞을 만큼 잘못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갈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민주당과 청와대, 특히 조국의 발언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당한 것입니다. 자, 친일 낙인 프레임을 주동한 사람은 누굽니까? 조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창 한일 간의 논쟁이 뜨거울 때 당시 민정수석의 직함을 가졌던 자가 본인의 SNS에 죽창가라는 음악을 올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상징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이 죽창가를 올린 이유는 한 드라마의 종영에 대한 평을 하면서 올린 건데요. 녹두꽃인가 뭐 그럴 겁니다. 동학을 다룬 드라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동학혁명의 심정으로 죽창을 들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동학이 왜 일어났습니까? 무능한 임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한 것입니까?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국민은 고통 속에, 그래서 죽창을 들고 일어나자. 당시 역사를 아는 분들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죽창을 든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당시 임금은 변변히 이들을 대체할 능력도 없어서 청나라 일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일본군이 총을 쐈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조국은 예견한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후에도 조국은 계속 글을 올립니다. 민정수석일 때나 민정수석을 그만둔 뒤나 그 글들을 보면 한국인 종업원이 있든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일본 간판, 일본 가게, 일본 상품이면 무조건 불매하자. 아니면 다 반일, 친일, 이 프레임에 갇힌다. 심지어는 법률가로서 징용 판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친일파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동료 교수들도 이런 조국을 비판합니다.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이라고 비판합니다. 삼권 분립 국가에서 조국의 발언, 소위 법학자라는 자가, 그런데도 조국의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은 굉장히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여론을 보면 적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반일운동을 주도하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유튜브, SNS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유탄에 맞은 게 바로 이해찬인 것입니다. 조국이 쳐놓은 친일의 덫에 그냥 걸려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대표를 더 해야겠습니다. 총선 때까지.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는 연민도 느낍니다. 조국석은 최근에도 반일 종족주의 도발 정치라는 제목의 한 일간지 칼럼을 공유하며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거의 뭐 도발 수준으로 지금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 조국이 제시한 이 친일 낙인 빵 찍은 것은 일본 불매운동에 반대하면 친일이다. 일식집 모찬을 한 이해찬도 친일이다. 이 프레임에 이해찬은 갇혀버린 겁니다. 자, 조국의 이런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일식집은 다 문 닫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그러면 한식당은 다 문 닫아야 되는 겁니까? 일본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걸 조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런 상식적으로 괜찮은 사람일까요? 이건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미 양정철이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총선에 이런 프레임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서 물의를 빚고 이해찬 대표도 경로에서 경고를 날렸다는데 이해찬 대표가 오히려 그 부메랑을 맞아버렸습니다. 자, 이해찬의 일식집 논쟁이 불거지자 한일 경제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조국석이 또 이해찬을 옹호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병 주고 약 준 겁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이 조국의 글이 더 논쟁을 불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의 사케 논쟁, 사케냐 청주냐, 이 논쟁은 결국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간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들, 좌파는 원래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가지 말기 운동,
반일 감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본국에서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판에 여당 대표란 사람이 바로 그날 일본이 전쟁을 선포한 날 일식당 장어 요리 먹으면서 사케, 청주를 먹었다. 당연히 논란이 되죠. 자,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한국인이 운전하니까 괜찮다. 또 뭐 조국석은 부산 가서 회 먹으면서 또 자랑도 하고. 물론 한국에서 잡힌 회겠죠. 그렇지만 이런 행동들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그럼 그 선은 어디까지가 친일이고 반일인지, 또는 어디까지가 일본 상품 불매 규정에 드는 건지, 아베는 비판하지만 모든 일본인들이 다 나쁜 것인지, 일본이라는 레떼레만 있으면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것인지, 심지어 KBS 9시 뉴스 앵커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볼펜은 일본산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 황당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뉴스 앵커가 이런 발언을 마무리 멘트로 하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무튼 예찬이 조국의 비수에 한 방 맞았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